정전모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차 2월 둘째 주 주가 전망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 종합인데요. 미국 증시가 경기 부양책 통과 기대감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 유럽 쪽이 조금 파란색이 보이는데요. 유럽은 경제 지표 악화에도 불구하고 부양책 기대감에 혼조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증시가 먼저 가고 해외 증시가 조금 따라오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2월 둘째 주 시작하는 거래일에는 해외 증시 쪽에서 나왔던 그런 재료로 인해서 하락을 하거나 충격을 받는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적을 것 같죠.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 2월달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2월 옵션 만기일이죠. 옵션 만기일은 매월 돌아오는데, 원래는 둘째 주 목요일인데 이번에 설 명절 연휴가 끼어 있죠. 그래서 하루를 앞당겨서 2월 10일 날 옵션 만기일이 되고요.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옵션이죠. 선물 옵션이 현물 시장보다 규모가 크고, 그래서 메이저 세력들이 선물 옵션 시장에서 수익을 더 크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물 옵션 시장이 현물 시장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외국인들 포지션을 잠깐 옵션, 풋옵션 이 부분인데, 외국인과 기관 양대 메이저가 포지션이 좀 다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부분 콜옵션 잘 보십시오. 이 부분이 빨간색이고, 기관은 이렇게 이 부분이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메이저 세력들 간의 포지션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이들 세력들 서로 간에 이익을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코스피 시장 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다. 결국 변동성이 좀 클 것 같다.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면 이익을 보는 쪽에서 지금 콜옵션, 풋옵션 포지션이 다 다른데 둘 다 매수를 걸어놨어요. 그러면 이익이 많은 쪽 부분 이익을 지키면서 손실 나는 부분을 손실을 적게 보고 매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반대편에서는 또 반대 포지션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 메이저 세력들 간에 약간 충돌이 있었다면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다. 그렇게 예상을 할 뿐입니다. 제가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예상을 할 뿐이고, 하지만 옵션 시장이, 선물 옵션 시장이 현물 시장에 영향을 준다. 이 부분에서 변동성이 클 수 있다.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조금 관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종합주가 지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기아차 순으로 뉴스와 지표, 그리고 차트 순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좋은 뉴스죠. 좋은 뉴스입니다. 반도체 공룡 AMD, 삼성전자의 위탁 생산 맡길까 말까라고 큰 제목이 붙어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조금 확률은 낮다라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를 할 때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성장성,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는 비메모리 쪽에서의 1등과의 경쟁력, 그 부분을 꼭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비메모리 쪽에서 지금 여기 반도체 공룡이라는 AMD의 수주를 받을 확률이 있는 게, 결국은 AMD의 새 파운드리 후보로 삼성전자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전 세계에서 5나노 이하 이 부분이죠. 계속 방송에서 보도가 되고 이 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조정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라도 주가가 좀 깊숙하게 조정이 들어오면 또 이런 부분 다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삼성전자를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는 꼭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힘들 때 만약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신만의 이런 원동력이 될 수가 있겠죠. 힘이 될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하고 TSMC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가가 좋지 않더라도 나중에는 성장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할 때도 심적으로 부담이 적겠죠. 이런 부분 삼성전자 관련한 뉴스는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부분, 삼성전자의 경쟁력 그리고 성장성, 이거를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다음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힘드시죠? 왜냐면 이렇게 지금 횡보 구간이 조금 길어집니다. 조정 구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버리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기느냐,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조정이 조금 길어지면 차익 실현 욕구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여기가 꼭지가 아닐까. 그리고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주가가 조정을 하면 여기가 꼭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를 해서 수익을 확정 짓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물량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장기 투자 기준입니다. 장기 투자. 방금 전에 차익 실현 욕구 같은 경우에는 뭐 중단기로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을 때는 당연히 목표가라든지 이런 게 도달했을 때는 당연히 팔아줘야 되는 게 맞는데, 삼성전자를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 투자할 때 제가 꼭 봐야 된다는 지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관련한 DXI 지수 그리고 SOX 지수 있는데, SOX 지수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삼성전자하고 또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또 참고를 해 보십시오. 이렇게 저번 방송 때 제가 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갭을 매립하는 상승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또 상승이 나와 버렸죠.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또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오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지표가 인덱스가 삼성전자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한번 잘 참고를 해 보십시오. 하락 추세로 전환한 게 아니죠. 급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 좀 참고할 수 있는 지표가 SOX 반도체 지수라고 그랬죠.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코스피, 그 다음에 SOX 환율인데 이 구간에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삼성전자하고 코스피 종합은 커플링이죠. 그리고 이 SOX 지수까지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데 환율이 지금 좀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환율이 불안을 하다. 그런데 저번에도 또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이 삼성전자와 환율이 꼭 디커플링 장세는 아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상승을 했을 때 환율이 하락을 하거나 반대로 삼성전자가 하락을 할 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건 아니다. 지금 구간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 좀 잘 보셔야 될 부분이, 이렇게 조금씩 상승하는 게 참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만약에 이렇게 오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시장에 충격이 오고, 시장에 충격이 왔을 때 주식 종목들이 뭐 급락을 한다든지 그런 긴 하락에 조정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환율 시장에 있어서는 이런 변동성들을 좀 참고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DXI 지수를 한번 살펴보시면 지수는 지금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정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조금 횡보를 하고 조금 지루한 횡보 구간으로 들어가 있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 그 부분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마지막 마무리 시간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그리고 기아차 주가 차트, 비교 차트를 활용을 해서 우량주 투자로 길게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근거를 제가 차트로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방송을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다음 SK하이닉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관련한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고 SK 하이닉스가 뜬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이 부분도 뭐 어차피 이렇게 기사를 쓰는 기자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같은 반도체 업종이죠. 그래서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거의 같이 간다라고 보거든요. 같은 업종에 있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비메모리 쪽도 지금 계속 강화를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비메모리 쪽에 좀 강화를 하고 있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메모리 쪽이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지고 SK 하이닉스 쪽이 삼성전자보다 훨씬 좋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올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같이 간다. 예, 같이 갈 거라, 비슷하게 같이 갈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 슈퍼사이클도 지금 보면은 SK 하이닉스 쪽에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삼성전자도 슈퍼사이클이 온다면 삼성전자에게도 굉장히 좋은 호재이기 때문에 같이 간다 보고요. 뉴스를 제가 준비를 한 거는 SK 하이닉스가 지금 비슷하게 또 삼성전자와 비슷하게 주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호재들이 숨어 있고,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그렇게 제가 공유를 하고 싶어서 뉴스를 준비한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이게 주가가 조정이 들어오다 보면 좋은 부분을 사실 잃어버리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꼭 한번 기억해 두셨다가, 주가가 많이 급락을 한다거나 하락을 했을 때는 추가 매수도 유효를 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차트로 잠깐 넘어가 보시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종 삼성전자와 비슷하다 그랬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DXI 다 같이 참고를 하시면 되고, 제가 삼성전자 시간에 두 개의 인덱스를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략을 하고요. SK 하이닉스 보십시오. 삼성전자와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주분들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참고를 하시면, 아마 서로 그냥 이렇게 차트를 본다거나 뉴스를 보고 서로 참고를 하시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차트가 또 비슷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차트만 보여드리고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마지막 기아차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급등이 나오면, 주식시세에 보면, 원리에 보면 급등이 나오면 주가 조정이, 자연스러운 조정이 들어오고요. 이렇게 이평선들이 이렇게 확산을 하고 있죠. 이동평균선들이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녹색 색깔별로 이렇게 확산을 하잖아요. 확산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또 조정이 들어와서, 이렇게 보십시오. 확산하면 또 조정이 들어와서 이평선들이 또 모였다가 또 이렇게 확산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래왔다라는 거, 이 부분도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또 기아차 뉴스 보면, 기아차 조금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기아차 주주분들. 근데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애플과 관련해서 앞으로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애플과 관련해서 소문을 듣고 뉴스를 보고 기아차 주식을 매수한 분들이라면 지금 조금 기분이 많이 나쁠 수가 있겠죠. 기분이 많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애플카에서 논의를 잠정 중단했다는 겁니다. 애플카가 뭐 기아차하고 이렇게 협상하는 부분을 애플에서는 비밀로 했으면 좋겠는데, 기아차에서는 공시를 해버렸죠. 애플과 접촉 중에 있다라고. 근데 이거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기아차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보력이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상당히 늦어요. 이렇게 만약에 기아차 회사가 빨리 자율 공시를 하지 않고
주가는 차트를 보면 주가는 계속 급등을 하는데 기아차에서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러다가 주가가 만약에 급등을 해서 뭐 2배, 3배 이상 엄청나게 급등을 한 상태에서 거래소 쪽에서 기아차로 그러니까 시황이 이렇게 현저하게 변동이 있으면 조회 공시 요구를 합니다. 그때서야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뉴스에서 많이 접하잖아요.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버린 상태에서 뉴스를 보고 매수를 했다가 뉴스에 사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되는데 거의 진짜 만약이라도 15층, 20층에서 매수를 했더라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상당히 피해가 크겠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기아차가 빨리 공시를 했다는, 자율 공시를 했다는 거는 나쁘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개인적인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투자는 다 개인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 뉴스와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아차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본시장 금융안전법과 관련해서는 기아차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뉴스와 관련해서,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할 때 보면 이게 만약에 악재라고 받아들여진다면 악재에서 매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호재의 매도지 악재의 매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이라도 이러한 애플과의 논의가 중단이 돼서 주가가 만약에 급락을 하게 되면 며칠을 기다렸다가 멈추는 구간에서 또 추가 매수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아차 주가 차트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처럼 비슷한 게 이평선들이 많이 이렇게 확산을 해버렸죠. 확산하면 제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처럼 당연히 수렴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주식 시세의 원리고, 언제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순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고, 만약에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런 뉴스에서 보도된 그런 악재 때문에 급락이 이렇게 나온다면 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기아차가 21,000원짜리가 10만원 왔습니다. 거의 한 5배 왔습니다. 많이 올랐죠.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여기서 만약 기아차가 더 앞으로 이렇게 더 뻗어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걱정과 불안감이 커질 수가 있는데요. 기아차 주가 조금 더 간단한 걸로 한번 보시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그러면 월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기아차하고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주들 다 비슷합니다. 저점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저점 상승 기간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의 교체 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10년에서 12년이죠. 10년에서 12년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게 기아차보다는 좀 빠르죠. 이게 업종의 순환이 3년 또는 4년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기아차,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대부분 다 우량주들입니다. 이 공통점, 길게 투자를 했을 때는 어떤 좋은 우량주들은 어떤 우량주도 다 수익을 주더라. 그런 공통점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저점 올라가는 시간이, 그 기간이 삼성전자보다는 좀 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유했더라면 여기 이런 구간에 꼭지에서 물렸어요. 굉장히 아팠죠. 그런데 뚝심으로 버텼어요. 보상을 받았죠. 보상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 월봉으로 봤을 때는 너무 지루하다, 너무 오래 걸린다, 그리고 좀 답답하다. 연봉으로 보시면 마음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우상향하죠. 우량주가 아플 때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량주가 아플 때는 투자자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근데 우량주는 기다리면 굉장히 큰 수익을 줍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아차 저점의 높이를 보면 업종별로 다 다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기아차는 좀 멀고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주가 추이를 보십시오. 이 시가총액 상위주들 몇 개 종목들이 조금 지금 10위권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계속 하는데,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계속 머물 수 있다는 것은 주가가 계속 상승을 했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가총액 상위주 1부터 10등까지 대형 우량주입니다. 우량주가 아프게 할 때는 좀 많이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제가 차트를 보여드렸죠.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기다리면 여유를 가지고 길게 기다리면 꼭 큰 수익을 주더라. 그렇게 공통적으로 차트가 말을 해주죠. 그래서 만약이라도 이렇게 꼭지만 오는 개미 투자자분들 보면 꼭지만 계속 옵니다. 거의 꼭지. 여기가 꼭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꼭지가 아닐 수도 있는데 거의 꼭지에서만 옵니다. 꼭지만 와도, 꼭지만 설령 꼭지에만 계속 오더라도 계속 투자를 했더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결국 돈을 벌겠죠.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단기간에 큰 돈으로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겠다 이 생각만 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곳이 주식시장이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이라도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기아차가 조정이 만약에 조금 길게 지루하게 오더라도 이런 부분, 만약에 신용 거래를 하지 않는 투자라면 길게 보면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가 있죠.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아차 관련해서 굉장히 크게 악재가 터졌는데 이 부분 꼭 한번 생각하십시오. 시세의 양 끝단에서 오래 머뭅니다. 저점일 때 오래 머물고 고점일 때 오래 머뭅니다. 여기에서 저점일 때 오래 머물렀고 여기서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기다렸다가 얼마든지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시라. 서둘거나 만약에 본인이 생각한 그런 상황과 반대로 돌아가서 당황을 해버리면 또 실수를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당황하거나 서둘러서 매매를 하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